인사해라. 내랑 친한 형님. 그리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돌입니다. 이름이 참 정겹고 좋네요. 반갑습니다. 예. 나는 뭐 작은 인테리어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 형님. 그게 작으면 이 근처 가게들은 전부 다 구멍가게겠네요. 형님이 사업 규모 어마무시하게 한다. 집도 저 옆에 로이의 팰리스다, 이가. 로이어 팰리스. 형님,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 아우야. 이 술이 이게 뭐고? 우리 손들 동생 왔는데 좋은 걸로 먹어야지. 풍호야, 예. 30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자, 니도 한잔하고. 형님, 지난번에 홀인원 하셨다면서요. 와, 내가 그걸 직접 봤어야 되는데 하필 그때 제가 바빠가지고. 순돌아, 니 직관했지? 아니 공이 진짜 쫙 빨리 들어가는 게 형님은 뭔가 다르더라고. 야, 역시. 저 형님,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응. 요즘 순돌 동생은 형편이 좀 괜찮은가? 그냥 뭐 밥만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내가 사업상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1년 안에 이자 쳐서 갚아줄 테니까 1억만 좀 빌려줄 수 없겠나? 1억이나요? 응. 형님이랑 알게 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게 맞나? 우리가 인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탁하기가 좀 미안한데 진짜 급해서 부탁 좀 하네. 그래도 그 정도 돈도 못 갚을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정 못 믿겠으면 공정 서류도 쓸 테니까 급한 불만 좀 끄게 해주게. 형님이 재력은 있으니까 뭐 1억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이 공증도 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신 친한 사이라도 확실히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차용증 하나 쓰시죠. 그래, 당연하지. 형님 동생 사이라도 검증 거래는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 고맙네 순돌 동생. 아닙니다, 형님. 한잔하시죠. 누가 봐도 사기꾼인데. 형님과 저는 그렇게 차용증을 썼고 금전 소비 대차 공정 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대여금 1억 원, 상환 기간은 1년 이내로 했고 이자도 법정 이자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공증까지 받았고요. 그런데 아니 약속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받고 형님이 떼먹는 건 아니겠지? 아예 형님 그 돈 갚을 때가 순돌 동생. 동생 돈은 갚아야지. 그런데 예? 아직 내가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딱 두 달만 좀 더 기다려주게. 이자 카드 쳐서 다 줄게. 형님 차용증까지 써놓고는 기한을 안 지키시면 어떡합니까? 동생 내 못 믿나? 형님은 믿죠. 믿는데 그럼 딱 두 달만 좀 기다려주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갚으셔야 합니다. 알았네. 또 전화를 안 받네. 돈 빌려준 지 2년이 지났는데 원금은커녕 이제 잠수까지 타. 아유, 진짜 어쩌지? 미치겠네. 너무 성급하셨어요. 순돌아. 왜? 무슨 일 있나? 아니 요즘에 그 허세 형님하고 연락이 좀 되나? 요즘 그 형님 연락 잘 안 되는데 왜? 아니 내가 돈을 좀 빌려줬는데 2년이 되도록 안 갚아서 그 요즘에 형님하고 연락도 안 되고. 잠깐만.
야, 니 큰일 났다. 왜? 무슨 일인데? 허세 형님 얼마 전에 사업 실패해가지고 쫓겨났던다. 뭐? 그래도 형님 그 집은 좋잖아. 그 집도 얼마 전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했는데 마누라 명의로 다 뺏겼단다. 아이고. 뭐라고? 어쩌지? 안 되겠다. 야, 어디 가는데? 같이 가자. 형수님, 저 기억하시죠? 누구시죠? 지난번에 그 형님 모시다 들으면서 잠깐 뵀었는데 그런데 무슨 일로? 그 허세 형님께서 저한테 돈을 좀 빌려갔습니다. 그 인간 채무자구나. 우리 이혼했어요. 진짜 이혼한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요? 집은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제가 정당하게 받은 겁니다. 돈 안 갚으려고 일부러 이혼한 거 아닙니까? 아니, 돈 빌린 지가 2년이 다 돼가는데 이혼 전에 이런 거 좀 해결해 주셨어야죠. 뭐라고요? 빌린 돈은 그 인간한테 가서 따지세요.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내 돈. 순돌아, 없잖아. 네, 아무래도 나허세 씨 부부가 이 순돌 씨에게 돈을 좀 안 갚으려고 이혼을 했고 재산을 정리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김경락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친구 소개로 이게 알게 된 나허세 씨에게 큰 돈을 빌려줬으니까 박순돌 씨 입장이 몹시 난처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사건은 전형적인 대여금 사건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쟁의 유형으로 보여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돈을 이제 갚겠다는 공증까지 받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대로 집행을 하면 뭐 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공증하면 괜찮지 않나? 네. 공증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네,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은 이게 공증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이 공증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집행권은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채무자 약속을 안 지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이 공증 문서를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그런 이점은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집행이라는 게 이게 돈이 지금 현재 없거나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숨겨둔 사람에게까지 이제 강제로 뭐 찾아내서 돈 갚으라 이런 작용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은 집행 절차라는 거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겁니까? 네, 이제 판결이든 뭐 공정 증서에 의한 집행이든 이게 집행이란 방식은 이제 특정 재산을 이제 압류해서 경매 등 방법으로 환가해서 이 돈으로 받는 건데요. 네. 만약에 이제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모른다면 이제 재산 명시 명령, 재산 조회 명령 등으로 이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이것도 좀 어려우면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예전에는 이제 신용불량자라고 했었는데 이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다 실질적인 그 금전 변제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처럼 나허세 씨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지금 재산이 없잖아요. 공증 서류를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공정 증서 이것만 가지고 집행을 해도 네.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야, 지금 제가 그러면 사건을 자세히 따져보면 나허세 씨가 일부러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세를 좀 부리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렸다. 네. 이렇게 본다면 사기로 가볼 수는 없을까요? 물론 뭐 저도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요, 이 나허세 씨가 이제 의도적으로 자신이 뭐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박순돌 씨한테 이게 접근해서 돈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네.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마 애초에 계획적인 사기로도 의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박순돌 씨가 이제 사기죄로 나허세 씨를 형사 고소하게 돼도 이 나허세 씨 범행을 다 증명해야 하는 것은
나호세 씨의 범행을 이 박순돌 씨가 다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 또 설령 이제 사기로 처벌받는다고 해도 이건 나호세 씨에게 어떤 처벌에 대한 문제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죠. 아유 참 그러게 허세 부리면서 30년 산 운운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나. 자, 이제 어떡합니까? 지금 박순돌 씨는 어쨌든 돈을 꼭 돌려받아야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나호세 씨가 설상가상으로 이혼까지 해서 재산이 한 푼도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난 상황이거든요. 이 드라마에서 이제 나호세 씨는 이제 아내인 이영희 씨에게 그 원래 살고 있던 고급 아파트 그 명의를 이게 넘겨준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나호세 씨를 상대로 이제 집행하는 그런 문제 이제 둘째치고 박순돌 씨는 먼저 이 나호세 씨가 자신의 그 아내에게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 사행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박순돌 씨가 나호세 씨 아내에게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라. 이건 어떤 소송이죠? 네, 이제 채무자가 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 책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등 이게 명의를 이전하는 그런 행위를 사행이라고 합니다. 네. 좀 줄여서 속된 말로 하자면 돈 갚지 않으려고 이게 재산을 빼돌리는 일종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소송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네. 지금 박순돌 씨가 너무 황당해하고 억울해하셔서 제가 사건을 미리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재력이 있다는 소문과 다르게 나허세 씨에게는 그 고급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유일한 재산을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전해주는 이런 행위는 사회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금 고급 아파트가 아내인 이영희 씨가 협의 이혼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받아서 취득을 했거든요. 취득한 그 과정이 굉장히 적법하고 합법적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회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게 정상적인 이혼과 재산 분할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드라마의 경우에는 그 예외에 해당해서 사행위로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내 이영희 씨는 정당한 재산 분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법원에서 사회행위로 받아들여질까요? 네, 이제 대법원은 이제 재산 분할의 이제 원래 민법상의 그 취지를 이제 초과해서 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이제 과도한 처분 행위는 사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나허세 씨와 이영희 씨 부부는 또 소송이 아니라 네. 먼저 이제 협의 이혼을 했다는 점. 그리고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유일한 재산인 그 거액의 고급 아파트를 그냥 아내 이영희 씨에게 재산 분할로 넘겨주었거든요. 야, 가만히 의심스럽네.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과도한 처분 행위가 될 수도 있겠어요.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그렇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해요. 더 적게 주거나. 그런데 이거를 그냥 덥석 넘겨줬다는 거는 분명히 과분한 처분 행위인데 그러네요. 강력히 의심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뭐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이 사무장님 말씀대로 이 나허세 씨가 이영희 씨에게 이혼 재산 분할을 이제 구실로 해서 이게 재산을 도피시킨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내한테 주나 채권자한테 주나 네.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강력히 의심이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박순돌 씨는 나허세 씨를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행위 취소 소송의 이제 원칙적인 피고는 이게 돈을 빌려간 나허세 씨가 예. 아니라 현재 그 재산의 명의자인 아내 이영희 씨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원물 반환을 구하는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등기 이전을 취소, 말소해달라는 청구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아내인 이영희 씨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럼 돈은 남편 나허세 씨에게 받아야 되지만 지금 소송은 아내 이영희 씨를 상대로 제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럼 취소 소송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선 이제 사행위 취소로 이영희 씨 앞으로 된 아파트 등기부터 말소를 하고요. 예. 말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원래 전 소유자였던 나허세 씨로 등기가 이전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압류를 해서 이제 우리가 경매 등 이렇게 넘겨서 집행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 전제되는 것이 이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소송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첫 번째는 이것이다 했는데 혹시 또 그 다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주의점이 있는데 이 사행위 취소 소송은 또 이게 제척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사행위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그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법에도 그렇게 제척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제척 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오래전에 처분행위가 일어났는데도 또 현재 뭐 채권자들이 막 뒤늦게 와서 이걸 취소해달라고 하면 많은 혼란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박순돌 씨는 이제 최근에 이혼했다, 재산 분할했다 이런 걸 최근에 알게 됐고 네. 또 그 재산 분할 이루어진 것도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서둘러 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내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거를 숨기거나 가로챘을 때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의뢰인 박순돌 씨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박순돌 씨 지금 제가 사건을 보니까 어차피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공정 증서만 가지고는 정상적인 집행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으니까 서둘러 그 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돈 떼어서 곤란하다 이런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처분행위가 있는 건 아닌지 좀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법률적으로 좀 요건이 까다롭고 또 제척 기간의 제한도 있으니까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